지난달 말에 발생했던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 기억하시죠? 검찰이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 당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지난달 지하철 5호선 방화 당시 내부 영상 지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지하철 안의 모습입니다. 평범한 지하철 안의 모습인데 저기 빨간색 동그라미 친 사람이 갑자기 무언가를 지하철 바닥에 뿌리기 시작합니다. 병에 든 액체, 인화성 물질입니다. 저걸 뿌리기 시작하니 주변 사람들이 혼비백산이 되어서 양옆으로 달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저 여성도 보이죠. 저 여성은 임신부였다고 합니다. 자, 저렇게 인화 물질을 뿌리고 나서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난 다음 한 사람이 빠져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라이터를 켜는 모습도 확인이 되는데 바로 저 남성이 60대 방화범입니다. 저 남성이 인화 물질에 지금 불을 붙여서 저렇게 활활 타오르는 상황까지 발생을 하고 저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생명이 위태로웠던 바로 저 장면입니다. 끔찍한 장면이고 정말 저런 일이 다시는 벌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객차가 빠른 속도로 검정색 연기로 가득 차고 또 불길로 휩싸이는 모습이었고 다행히 정말 다행히 저 불이 났지만 사망한 사람은 없었다는 부분은 굉장히 다행입니다만 그래도 저 일이 벌어진 이후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외상후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지민 변호사님, 범행 장소를 물색하고 실행하는 과정이 굉장히 치밀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당시 열차가 만약에 이 정거장에 거의 임박해서 도착을 하는 상황이라면 문이 열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대피를 할 수 있고 이 검은 연기도 바깥으로 배출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런데 네. 이 범인이 실제 불을 붙이고 이렇게 인화물질을 뿌렸던 그 시점은 열차가 한강 하부 1.6km 길이의 밀폐 터널 구간을 통과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도망가지 못하고 이 연기가 어디로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불을 붙였다라고 추론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범행 전날인 5월 30일에 이미 지하철 1호선, 2호선, 4호선 여러 역을 거쳐 다니면서 어디가 범행 장소로 가장 좋을까를 물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임신을 한 여성이 넘어져서 거기서 정말 발버둥 치면서 일어나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불을 붙이거든요. 이렇게 넘어져 있는 사람을 보고도 불을 붙였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시설물을 훼손하겠다 아니면 뭐 불을 붙여보겠다라는 고의를 넘어서서 누군가를 다치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겠다라는 고의를 가지고 이런 행위를 했다라고 보기 충분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이번 사건을 살인 미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비규환 같았던 당시 상황을 조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영상을 조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불이 났던 해당 칸 말고 그 옆 칸의 모습입니다. 그 해당 칸에서 뛰어나오는 사람들에 더해져서 함께 피신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보여집니다. 지하철 저 좁은 공간을 서로 지금 그래도 넘어지는 사람이 거의 없이 안전하게 빠져나가는 모습. 그런데 저 연기가 막 이제 다가오고 연기 사이로 연기 안에서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뛰어나오고 있는 모습. 마치 무슨 공포 영화에서나 화재 재난 영화에서나 볼 법한 내용이 실제로 벌어진 겁니다. 5호선 방화 당시 CCTV가 첫 공개돼서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경미 변호사님, 살인 미수로 규정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경찰 단계에서는 살인 미수의 혐의가 없다가 검찰 단계에서 지금 추가가 된 것인데 네. 이제 검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이제 지하철 내에서 이렇게 불을 지르고 어쨌든 유독가스가 확산이 되니까 이게 단순 한두 명의 이제 피해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네. 대량으로 피해가 발생을 할 수 있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테러에 준하는 살상행위라고 했는데 네. 아무래도 범행이 발생한 장소인 지하철에 주목을 했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피고인에게 물어봤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사회적인 관심을 끌고 싶었고 네.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자기중심적 사고 그리고 이제 피해 망상적 사고에서
대량 어쨌든 이런 피해가 발생을 할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예견을 하고 계획을 했던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검찰에서 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건 테러에 준하는 살상 행위이고 이 제명도 살인 미수로 이제 어쨌든 추가로 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당시 지하철에 탑승한 승객이 480여 명 정도로 파악이 됐다던데 검찰이 이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면서 그 대상자를 160명으로 특정했단 말이죠. 이 특정하는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480명이 처음에 이제 어쨌든 확인이 된 것은 이제 영상을 통해서 당시에 이제 그 출입을 했었던 사람을 이제 승객을 확인을 했던 것인데, 네. 근데 이제 공소장은 어쨌든 공소 사실이 이렇게 이제 명확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피해자가 얼마나 이제 탑승을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적사항을 확인했을 때 160명 정도가 지금 확인이 됐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일단은 공소장이 지금 160명으로 특정이 되어 있는데, 혹시나 추가로 이제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뭐 그런 부분들이 더 드러나게 된다면 뭐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피해자가 더 늘어날 수는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보여드리고 있는데 피해자들, 저 지하철에 탑승했던 사람들은 이제 지하철을 탈 때 뭐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탈 때마다 뭔가 사람들의 움직임에 조금 더 예민해질 수밖에 없고 또 민감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런 피해를 당하게 되면 트라우마가 생기게 마련이지 않겠습니까? 정광재 대변인님. 저는 가끔 저런 장면을 볼 때마다 제가 저 자리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공포감이 정말 대단했을 것 같아요. 정말 여기서 죽을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이게 가장 깊은 그 한강 해저 터널을 지나고 있었던 맞습니다. 곳이었잖아요. 근데 이 보상과 관련해서는 정신적 스트레스나 실질적인 그 손해에 대해서는 네. 서울교통공사에서 보상을 해줄 수 있다. 이게 네. 법조계의 판단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그 보상을 한 부분에 대해서 서울교통공사는 이 방화 용의자 그 분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는데 네. 구상권을 청구해서 돈을 받을 수 있을지는 또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문제가 또 있군요. 스트레스를 또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진짜 공포감이 밀려오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방화범은 자신의 재산도 미리 다 정리하고 불을 질렀다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이건 봐야 되겠습니까? 그만큼 오랜 시간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실제 이 남성의 경우에는 범행 열흘 전에 휘발유라든지 아니면 불을 붙일 토치형 라이터라든지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본인의 신변 정리도 합니다. 네. 이 정기예금이라든지 보험을 해지하고요. 해지하고 본인이 수령한 금액을 친족에게 다 나눠줄 정도로 본인이 여기서 함께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이 범행 계획에 실패하더라도 오랜 시간 뭐 구속이라든지 구금이 돼서 지내야 되는 그 상황을 본인이 다 치밀하게 생각을 하고 계획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가 된 그런 방화였다라는 부분도 정황상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이 공개된 영상을 저희가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다친 사람 없이 넘어지는 사람 없이 굉장히 잘 다들 빠져나오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저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갑작스럽게 일어나고 네.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은 그 행동이 서로 엉켜가지고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런데도 저렇게 성숙한 시민 의식을 가지고 네. 차분하게 대응을 했다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굉장히 높은 시민 의식을 보여준다라는 점에서 네. 굉장히 그 뿌듯함을 좀 느끼고요. 네. 그리고 그 기관사나 이런 분들도 매뉴얼이 네.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적절한 대응을 잘 해줬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하철에 이제 앞으로도 저런 사건이 없다라고 보장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지금 지하철에는 내장재가 불연성, 난연성 내장재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게 불이 쉽게 번지거나 그러지 않아서 네. 큰 참사로 이어지지 않아서 다행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하고 신경 써서 네. 그 지하철이나 이런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화재로 인한 방화로 인한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내장재들을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